반갑습니다. 4월 27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잘 안되죠? 네, 일단은 오늘 또 마이너스 마감이 좀 됐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1%대, 코스닥은 마이너스 1.6%대 하락이 됐는데요. 저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저점을 잡기 위한 조건들,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마음 놓고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인가? 이제는 좀 시장이 돌아선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 오늘도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파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이유, 그리고 어디까지 계속 팔아먹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변동성이 최근에 계속 커지고 있죠. 네, 종목들 간의 움직임들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재료주, 급등주들 이런 것들도 또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변화가 같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주 상황 보시면은요, 지금 아래쪽 양봉입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감 시점까지 해서도 그래도 잘 올라서서 마무리 좀 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하죠. 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모양새는 일단 나쁘지 않네요. 그죠? 나쁘지 않고,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일단 만들어졌다. 추가 상승이 나오면 되겠다. 이런 식인데, 자, 시장이 일단 바닥을 잡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위치가 좀 필요하죠. 즉, 이것을 우리가 저점 지지대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2600 한 10포인트, 20포인트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안 빠지고 딱 버텨주는 구간.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더 이상 밀리지 마! 그러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바로 그 구간이 현재 시점인 것 같고요. 그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대부분 반등을 연결하면서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지금까지는 61선이 갖춰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만약에 치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61선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번 패턴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면 주가가 조금 돌아설 수 있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저점을 잡기 위한 바닥의 조건들, 현재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것, 이게 첫 번째.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것, 그 다음에 만들어낸 추가 상승 이후에 돌파를 만들어낼 것, 이런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저점 잡아내고 추가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돌파 한번 만들어주는데 외국인 매수만 들어오면 돼. 참 쉽죠? 네. 주식이 원래 쉬운 거예요. 그런 부분만 만들어지면 되는데,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저점 지지 일단 잡았어요. 근데 아직 추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죠. 추가 상승 이후에 돌파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매수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지금 3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만 지켜주면 되겠네요. 내일 반등 나가고 추가 상승 나타나서 돌파가 나오고 그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만 들어오면 이제는 돌아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일단 저점권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 그 전략을 계속 세우시는 게 좋겠고요. 매수는 추세가 돌아선 다음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죠. 서두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금 들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괜찮은 장이니까 느긋하게 시장을 보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변동이 좀 심하고, 또 코스닥 쪽에 중소형들, 급등주들이 많이 또 대거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또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꼭지점에서 물려가지고 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게 하나로 계속 뽑히는 것이 아니라 막 순환을 하죠. 막 순환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막판에 더 팔아가지고요, 6,794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금융투자는 그래도 막판에 그 물량을 좀 받아주는 듯한 모습인 것 같고요. 연기금은 오늘 순매수를 지켰습니다. 근데 워낙 외국인들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올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 환율 차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 보게 되시면은요, 1265원입니다. 1265원이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지난 2020년 그 코로나 상황에서 1296원이었거든요. 근데 윗꼬리를 좀 잘라낸다 보면 128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쪽 위쪽 라인 때 보지 말고, 이제 형성된 고점 라인 때 보게 되면 지금 자리예요, 지금 자리.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환율이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코로나 상황과 거의 비슷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야? 그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코로나 때보다는 충분히 나아진 상황이 좀 됐을 거라 이런 얘기인데 그 시점에서 지금 뭔가가 좀 부담스럽죠. 지금 2020년도에 그리고 나서 그 환율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모양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뭐 경기가 좀 안 좋다, 좋다, 뭐 이런 것들 떠나가지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환율이 계속 부담스럽게 작용한다,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니네 지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일단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를 계속하는 부분들이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시장이 저점을 잡지 못했다는 부분 때문에 얘네들은 급할 게 없어요. 천천히 해도 되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뭐 배당 때문에 급하다 그러면 연말 시점이었다면 좀 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배당도 이미 다 지나갔겠다, 근데 이제 뭐 2분기 이제 막 뭐 한 달 지나갔겠다, 뭐 전혀 부담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나서 나는 그러고 나서 매수할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이 바닥은 누가 잡아야 되냐면 기관이 잡아줘야 됩니다. 연기금들이 계속 최근에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매수가 규모가 약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바닥을 좀 형성되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같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자리가 아마도 2750을 돌파하는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되는 부분이죠. 그 이전의 작업들은 다 뭐겠어요? 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돌리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이 이렇게 막 급등하는 이유들은 뭐 경기 불안정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발목을 또 잡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다 떨어졌고요. 네이버도 빠졌고요. 카카오도 빠졌고요. 뭐 지금 뭐 시총 상위에 있는 거 그냥 다 떨어져 내렸습니다. 뭐 볼 게 없습니다. 그죠? 네, 다 떨어내렸고요. 지금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DI, 현대차 정도만 오늘 네,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네요. 셀트리온 조금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래 올라갈 수가 없죠. 여기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개입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 보시면은요, 오늘 펄어비스가 아주 주인공이네요. 24%나 빠져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이 하락한 모습이 좀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까지 빠졌다라면은 한 번 더 빠지면은 저점권에 진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그냥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일 한 번 더 빠질 거 각오하고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겠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지지선과 가까운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지지선이 멀리 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던져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쿵 떨어져 가지고 이제 지지선까지 다 밀려버렸어,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오히려 지지선에서의 반등을 기다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에요. 더 떨어지게 되면 반토막도 더 많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들었었는데, 게임주 카카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안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겠죠. 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추가적으로 언제든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또 흔들리거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포지션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수를 끌어내리거나 뭐 상황을 좀 안 좋게 만들어서 투자 심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은요, 인버스 매수가 또 1등으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현대차, SDI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조금 얍삽해요. 그죠? 네, 올라가는 것만 딱 사고 있고요. 자, 펄어비스 가장 많이 매도했네요. LG엔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전자, LSK, 텔레콤 등등등 매도가 있었습니다. LG엔솔루션 연기금들이 오늘은 안 샀나 보죠. 샀는데 팔아먹은 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구나. 그죠? 네. 누가 팔았을까요? 투신에서 팔았을까요? 네. 투신에서 13만 주, 1300억. 네. 연기금이 매수한 게
1300억. 야, 그러면은 투신권을 연기비 다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나 기타 범위에서 팔았겠죠. 그러면 애니솔루션 사모펀드 쪽에서도 나왔고요. 뭐 다른 애들은 다 팔았네요, 그냥. 네. 다른 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LG 애니솔루션은 다 팔아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희한하게도 연기금만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기관 쪽에서 이 LG 애니솔루션이 매도가 많이 잡힌 하나의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뭐 ETF 쪽 매도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있고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근데 외국인들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 오늘도 3,300억입니다. 어제도 3,000억 팔았는데 오늘도 3,000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600억, 네이버 590억, 야, 삼성전자 우선주 500억 또 팔았고요. 이 시총 상위권 종목으로 아주 그냥 폭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아먹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더 팔아먹을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제 더 팔아먹을 게 없지 않을까? 근데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그러면 이게 바닥까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공매도 물량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물량을 갖다 막 계속 집어던지는 거.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서 반발 매수가 올라올 때 굉장히 크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매도가 끊기는 그 시점이 우리가 공격해야 될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이제 매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많이 매수 안 했어요. 그래서 매수에는 좀 인색한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올라갈 수 없었던 이유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수급도 좀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한 종목들은요. 대성에너지, GSE, 골드NS, 그다음에 파이버프로 뭐 이런 종목들인데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은 없었고요. 뭐 화학이라든지 가스, 석유 이런 에너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를 계속 이어갔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닭고기 같은 경우는 다 내려왔어요. 아시겠지만 네, 다 내려와서 이거는 아침에 우리 장중시장 할 때 매도 의견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치고 나오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이 내린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펄어비스 뭐 이거 뭐 단연코 2등이네요. 2등. 근데 게임주도 약간 그런 모습이고요. 예스티라는 종목이 오늘 하한가로 마무리가 좀 됐고, 그 다음에 한탑, 샘표, 음식물 관련된 종목들도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거 다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네. 한인사료 이런 거 다 팔아야 됩니다. 위쪽에서 지금 나오는 저런 변동성.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일단 다 팔고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잡아가셔야지, 좀 편안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 이래요. 그래서 변화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변동성 있는 종목군들이 뭐 상당히 많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하는 종목들은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쥐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아래쪽에서 기다려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엿보시는 게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미국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사실 미국 시장이 재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보여준다면 우리 증시도 연속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대비해서 내일 올라가 준다라면 이제 꺾이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에 거는 기대감을 조금 키워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냥 다 잊으시고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힘도 내시고요. 자, 내일 좋은 시장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합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